뉴스 특보 마칩니다. 이어지는 에이펙 소식은 바로 이어질 SBS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10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연구 이사 말이 즐거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SBS 뉴스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소식 경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국을 찾는데 오후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년 만에 방한이자 8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회담으로 한미 정상의 역대 최단기간 상호 방문입니다. 정상회담은 오늘 오후 경주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인데 공식 환영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금장식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로 전할 예정입니다. 회담 최대 의제는 역시나 관세 협상 타결 여부입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성격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죠. 투자 방식과 금액, 일정 등 상당수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전해지며 에이펙 기간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 정상의 만남에서 톱다운 방식의談판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강해지는 시류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후에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CEO 서밋이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네, 다음은 에이펙 국제 미디어 센터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상민 기자. 외교통상 합동 강요 회의도 오늘부터 시작된다던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어제까지 에이펙 회원 각국의 고위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최종 고위관리 회의가 진행됐죠. 오늘부터는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에이펙 외교통상 합동 강요 회의가 이틀간 열립니다. 21개 회원 강요들은 오늘 만찬을 하고 내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본회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주재하는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디지털 협력과 신기술 활용 방안이 각 세션의 주제로 논의가 됩니다. 외교통상 장관들은 에이펙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경주 선언과 별도로 외교통상 강요회의 차원의 공동성명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구 경주 역사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결의 대회 등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경주 도심에서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1에 다카이치 총리를 동승시켜서 강한 동맹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도쿄 문준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주 앉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매우 잘 될 거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0% 낮추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선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일시 봉합 국면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미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은 또 부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추가 무역 협상안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밀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했던 20%의 관세를 10%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다시 재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83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4조 4,48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1%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2조 5,975억 원으로 119% 늘었습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 22조 2,320억 원과 영업이익 9조 2,129억 원을 한 개 분기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서버용 고성능 제품 출하량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제는 전달 경위 등을 밝혔습니다. 전 씨는 세 차례에 걸쳐서 금품을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꺼리던 김 여사가 이후에는 쉽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공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어제 자신의 두 번째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 위반을 언급하며 가자 지구의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인질 시신 송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건데 이대로 휴전이 파기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형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성이 멈췄던 가자 지구 하늘에 또다시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지시를 한 뒤 폭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신 송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어렵게 도출된 휴전 협정 자체가 파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봅니다. 신경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한미 정상회담을 주시하며 또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급등에 강세를 보인 미 기술주의 훈풍과 더불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한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9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미 원전 협력 프로젝트 마누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철강이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3분기 실적 개선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 확대 기대감으로 10% 넘게 상승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두산이 주가 상단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증권가의 평가에 4거래의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70전 오른 1,433원 40전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6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서울에 이어서 오늘은 남부 곳곳에서도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낮이 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예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당분간은 선선한 가을 날씨를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8도, 부산 20도로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